꿈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2단 포켓이 들어있는 가방입니다. 2단 포켓에 가방에 전단지가 2단으로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제작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이 나오는데, 김정은이 사망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이 뉴스를 언제 전파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뉴스가 늦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는 아무 느낌이나 기분이 아무것도 그냥 담담했습니다. 근데 꿈을 깨고 나니 한국의 주사파 놈들은 이제 닭 줬던 개들이 된다. 그리고 남북한은 저절로 통일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SBS에서 북한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을 알리고 조회수가 지금 100만 회를 찍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이 내용이 뭐냐면은 북한의 새 조선이라고 하는 반정부 조직이 결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은 웹사이트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숙청 대상은 독재자 김정은이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첫 번째 김정은을 제거하는 거다. 두 번째는 자유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유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는 정당은 자유민주정당이다. 사명선언문처럼 홈페이지 딱 박아놨어요.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김일성 기념비에다가 먹물을 뿌리고 해외에 나가서는 김정은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자유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김정은 체제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김정은 시대의 맥락 안에서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일들은 북한 역사 가운데에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김정은 제거 시도, 김정일 제거 시도, 반정부 세력을 만드는 거. 근데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는 지금 김정은의 2024년은 과거와 여러 포인트에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9년 2월에 있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노딜이 만들어낸 북한 내의 이 쇼킹한 측면. 핵만 만들면 미국을 길들이고 미국으로부터 받는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 그 약속으로 달려온 거거든요. 북한의 딜은 영변의 핵시설을 없애면은 제재를 완화시켜달라. 근데 트럼프가 거기서 거절했습니다. 영변이고 나발이고 다 없애라 그냥. 거기서 북한 사람들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왜? 핵만 만들면은 미국을 포로로 잡아서 무슨 주장이든지 관철시킬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야, 핵을 이루려고 만들었냐? 2019년 하노이 노딜부터 지금까지 분위기가 완전히 디프레스된 분위기로 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준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김정은이가 하와이 노딜 이후에 침체된 북한 주민들을 좀 때려잡기 위해서 국경 다 닫고 물자 같은 거 안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 인플레가 오고 생필품 가격이 10배 20배 오르고 북한에 난리가 난 거거든요.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중국의 국력이 지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네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데, 북한의 청년 세대인 장마당 세대 또는 MZ 세대의 멘탈리티와 세계관, 미디어 소비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통일 기념비 같은 거 다 없앴거든요. 김정은이가. 이게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왜 그런 거냐면은 김일성, 김정일이는 미디어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우리보다 못 살고 정치적인 자유도가 더 없고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 눈을 가리고 통일을 위해서 배고프더라도 좀만 참아라. 근데 김정은 세대는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거지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미디어를 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종교적인 논리도 지금 증발해버렸어. 이런 상황에서 이 새 조선이라는 반정부 조직이 탄생해서 가열찬 운동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맥락 안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한 의미심장한 거는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CSIS 국제안보 전략연구소, 여기 한국 석좌 빅터
빅터차가 한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고 쇼킹한 발언을 했었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미국도 북한의 동향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쓰임새랄까요? 중국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북한인 겁니다. 어차피 이걸 놔두면은 다른 나라한테 넘어갈 것이 뻔한 이 북한을 위기가 왔을 때 흡수통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게 빅터차의 입장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의 집권기, 김정은의 위기, 이 맥락을 따라서 김정은을 봐야 지금의 북한 정치 체제의 이 위기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정은의 등장부터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등장을 알아야 김정은의 컴플렉스를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서자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김정은을 향한 암살 시도만 해도 26번이나 했을 정도였습니다. 김정일의 부인이 4명이에요. 김정은의 친모가 고용희입니다. 세 번째 부인인 거죠. 근데 고용희는 어디 출신이냐면 일본 출신이에요. 일본 출신. 그래서 백두 혈통이 아니고 거의 후지산 혈통인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공식적으로 활동도 못하고 숨어 지내고 몰래 학교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2011년부터 실권을 잡고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김정일한테 충성했던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장성택 당시에 행정부장, 건성건성 박수를 친다는 이유로 고사포로 죽였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회의 때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고사포로 수백 명이 본 앞에서 죽였고, 자세가 불량하다고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죽였고, 요 밑에 있는 고위 간부들 다 죽였는데 간단합니다. 김정일한테 가장 충성을 보인 사람들, 전마 저거 정통성 없어, 우리가 전마한테 충성을 다할 필요는 없다 라고 실제로 생각들을 했어요. 북한 내에서도. 김정일이 집권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북한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복잡해요. 다만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집권할 때도 소련에서 유학을 했었던 장성들이 쿠데타를 모의를 했었어요. 푸른제 군사대학 쿠데타 모의 사건입니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는 정통사회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세습은 사회주의 정권 안에서 악으로 규정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김정일한테 세습을 주는 거예요. 그 꼬라지 못 보겠다 해가지고 푸른제 군사대학에서 배운 장교들이 4월 25일에 열병식에 참여한 김일성과 김정일이를 탱크를 이용해서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발각되어가지고 실패하고 93년부터 98년까지 푸른제에서 배웠거나 인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 시기가 고난의 행군과 겹치는 거거든요. 참 희한하죠. 보통 어떤 나라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정권이 붕괴가 됩니다, 보통. 근데 김정일이건 김일성이건 간에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돌파하냐면은 주체 사상과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미디어 장악,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걸로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 때는 이게 왜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미디어가 발달해서. 스마트폰만 하나만 가지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대. 이 전파력을 어떻게 막아요? K-드라마, 문화의 유입, 이런 걸로 지금 엄청나게 균열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경제적인 위기, 중국 국력의 하강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아주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당이 창당이 되었죠, 작년에. 발각돼서 다 숙청당했지만 그 명맥이 안 끊기고 지금 새조선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정당을 다시 세우겠다. 더 흔들면은 김정은 체제 진짜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2019년 2월 이후에 북한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저는 의도를 했다고 보는데, 북한은 당시에 주장했던 게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폐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미국이 북한한테 걸고 있는 제재를 다 완화시켜달라. 근데 미국의 요구는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없애기를 원했던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협상을 결렬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북한의 쇼크였냐면은 최근에 조회수 600만 회를 찍은 다큐가 있거든요. 실제로 탈북자의 음성인데 저희는 속았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핵 개발하고 이러면은 미국을 두드려 팰 수 있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거기에 모든 걸 걸고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속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해진 김정은이는 2022년이 되면은 절대 핵 포기란 없다. 내부 단속용 연설을 하기도 하고 패배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투쟁해왔음에도 낡은 사상이 경제 일꾼들 속에 고질병처럼 잠복해 있다. 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안 좋아지는 북한 내부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연설들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 돌아다니며 때려잡고 그랬거든요. 국경 닫았고. 북한의 풍경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쓰러지고. 북한은 자주 경제 이런 거 하나도 안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거나 생필품을 받아서 여기까지 그나마 버텼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중국과의 국경을 닫아버렸죠.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 장마당에도 물건이 안 들어와. 생필품 가격이 그러니까 10배 20배. 그러니까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살률, 아사율, 범죄율, 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김정은을 괴롭히는 최악은 K드라마. 여기에 K드라마까지 보면서 이제는 통일이고 나발이고 대한민국 것들과 완전히 결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0년 7월에 코로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북한에 대가뭄이 있었어요. 8월 달에 되면 홍수가 나고 국경지대에서 발견만 되면 무조건 총살 명령을 내리고 주민들은 산에 약초 캐러 가고 장마당에는 꽃제비들 배가 너무 고프니까 막 훔쳐가고 난장판이 떴다라는 거예요. 이런 증언들이 지금 넘칩니다. 그래서 2023년이 되면은 북한발 소식들이 이제 속속들이 들어오는데 2월 달에는 북한은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폭탄 테러와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화물차가 지나간다 그럼 폭탄 던져가지고 탈취를 하고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뭐 총기를 탈취하고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나니까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6월 달이 되면 정찰 위성을 발사했는데 실패를 했죠. 언론에 나오는 어떠한 정책이 실패를 한다. 그러면 김정은은 무조건 숙청 명령 내립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했는데도 과학기술 분야 간부들을 숙청을 안 했어요. 갑자기 착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술 관료들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가을 무렵에 자유민주당이 창당되었다가 적발이 되었죠. 다 숙청당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대남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을 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지칭을 하고 헌법에서는 통일, 민족 등의 용어를 삭제를 명령합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좋게 된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정치를 공식적으로 꺼내면 뭐가 됩니까? 야 그럴 바에 대한민국 흡수나 당하자. 전쟁하지 말고. 북한 사람들이 안 따라온다는 거거든. 그럴 바에 김정은이는 아예 통일, 민족 이런 용어 없애. 그리고 김일성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것도 없애 그냥. 이 정도로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의 청년 세대들의 눈치를 보고 한국 드라마가 주는 파급력이 이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근데 이거. 그래서 김정은의 딜레마는 김일성, 김정일이는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을 통일을 위한 대의를 위해서 참으라고 했었죠. 김정은 집권 초기 때도 그런 논리를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미디어 때문에 안 먹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한국 드라마 보기만 하면 데려가서 숙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17살짜리, 18살짜리, 19살짜리 상관없이 끌려가서 다 죽어요. 지금 북한을 심폐소생해주는 거는 러시아한테 무기 수출하면서 그나마 버티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중국 국력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김정은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 핵무기 그거 이때까지 뻥카였구나. 그거 있으면은 미국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며. 그게 지금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거든요. 그럼 김정은은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어떤 선택할 가능성이 크죠? 진짜로 뭔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장난 같아? 장난 아니야. 빵! 대비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위에 사진 보면은 김일성의 젊은 사진을 걸어놓고 옆에 모택동과 스탈린이 있습니다. 북한은요 항상 권력 위기를 겪거나 권력 공백을 겪거나 권력 교체기를 겪을 때는 외부로부터 권력 하이제킹 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일성 때 있었던 시도고 김정일 때 있었던 시도고 김정은한테도 있었던 시도입니다. 김일성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권력 교체기 또는 공백기 때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 최대 권력 집단은 김일성이 아니고 소련이 아니고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는 조만식 선생이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조선민주당. 그 정강과 정책 노선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남측에 있었던 보수 우익 정당과 다르지가 않아요. 토지를 유상으로 몰수하고 유상 분배한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한다. 시장 경제를 선택을 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조만식 선생을 소련이 감금을 시켜버리고 김일성을 내세웠죠. 권력의 교체기 때 하이제킹을 한 거거든 소련이. 김정일이 들어설 때도 김일성이는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소련의 소나기로부터 나가내거든요. 근데 김정일이가 똑같이 하면은 소련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지. 그래서 소련에서 배운 애들을 내어세워가지고 쿠데타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발각돼서 실패했지만 그것도 권력 하이제킹 시도인 거예요. 그럼 김정은이가 소위 말해서 정말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이가 죽을 때가 된다? 이걸 어떤 사인으로 볼 수 있죠? 김조에 내세우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위험을 감지했다는 거거든. 나는 세습할 의지를 이렇게 천명하겠다. 아들을 숨겨놨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우리 김씨가 어디 안 간다 이런 거를 지금 내세운다라는 거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김정은이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든 뭐 어떤 갑자기 뭐 객사를 하든 독사를 당하든 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권력의 공백기 또는 교체기라 부를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자동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편안하게 처리될 거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중국이랑 러시아가 굉장히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을 대한민국, 일본, 해양세력 미국한테 내주잖아요? 골치 아픈 거예요. 러시아랑 중국도. 근데 여기를 또 사회주의 세력한테 내어주면 북한을 우리는 1세기 동안 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간첩들 내려오고 해킹 당하고 미사일 쏘고 핵무기 개발하고 북한이랑 내통하는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득세하고 대한민국 정치 다 말아먹고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총체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미국과 공조를 확대를 하고 북한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다행인 거는 지금 김용호 통일부 장관의 최근의 인터뷰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북한의 동향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이전의 위기들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기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김용호 장관이 최근에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많은 국내 이슈, 정치 이슈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북한의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이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 쓰레기 같은 정치를 종식시키는데 앞장서고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공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